비문증이란 마치 눈앞에 날파리나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해서 비문증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지 않으시고요. 이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병리적인 상태를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하미경입니다. 얼마 전 임신 8개월 차 산모 한 분이 내원하셨습니다. 눈앞에 검은 점이 떠다니는 것처럼 모기 같은 게 보이는 느낌이에요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불안감은 커지고 또 신경이 예민해지고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안과에서 비문증 진단을 받았지만 임신 중이라 치료를 미루셨다가 출산 이후에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서 저희 한의원을 내원하셨고 한방 치료로 다행히도 증상이 많이 호전되셔서 글이 조금 보기가 힘들었던 부분도 호전되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고도근시의 젊은이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비문증이 정확하게 어떤 증상인지, 어떨 때는 이게 다소 괜찮은 증상이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지,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이 비문증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생활 속 예방법까지 한번 차근차근 오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문증이란 마치 눈앞에 날파리나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해서 비문증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증상은 꼭 하루살이처럼 보인다고 해서 날파리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실제로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모기나 파리 같은 날파리나 거미줄이나 아지랑이처럼 사물이 눈앞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고도 호소합니다. 이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크기도 커지는 게 문제가 되지만 심각해지면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합니다. 내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비문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유리체의 혼탁이라고 저희가 말하는데요. 유리체는 눈안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젤 같은 구조물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젤이 점점 이렇게 묽어지거나 또는 수축을 해서 유리체를 싸고 있는 망막과의 관계가 조금 불안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체가 혼탁해지고 탁해진다든지 또 망막에 있는 부유물들이 떨어져서 그림자가 망막에 비쳐서 뭔가 떠다니는 점처럼 실타래처럼 또 벌레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은 깨끗한 유리창을 통해서 우리가 밖을 봤을 때는 선명하지만 유리창에 이렇게 먼지가 껴있고 때가 껴있으면은 먼지까지 같이 보이는 것처럼 탁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의 하나라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우리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눈의 노화로 누구한테나 좀 작게 크게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생리적인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문증이 또한 질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망막 박리 또는 포도막염 또 고도근시로 인한 망막 질환이나 백내장 시술 이후에 나타나는 또 심각한 증상, 또 전신 대사성 장애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비문증은 우리 나이와 연령에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비문증이 병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진단을 받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생리적인 비문증은요, 나이가 들면 누구한테나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염려하지 않고 시력장애를 동반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되지는 않는 생리적 비문증으로 치료가 꼭 필요하지는 않고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거나 심해지지 않도록만 잘 관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시력장애까지도 동반할 수 있는 이런 병증인 비문증은 반드시 조기진단과 함께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타나는 증상으로 한번 구분해 본다면 생리적인 비문증은 눈앞에 떠다니는 물체가 다소 투명하고 무색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태나 운동도 비교적 이렇게 일정한 편인데 시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생활에서 약간은 불편함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적응도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적인 비문증은 눈앞에 떠다니는 물체가 다소 불투명하고 검은색이나 진한 회색에 가까우면서 그 형태나 움직임 또한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조금 불규칙한 경우들이 많고, 그게 하나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병적인 비문증은요, 망막박리를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는데 망막박리는 정말 심형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어떤 질환이기 때문에 갑자기 비문증이 심해졌다면 조속히 안과 병원에 방문하셔서 빠른 검사를 한번 받으시고, 이외에도 포도막염이나 유리체 출혈 또는 당뇨성 망막병증을 비롯해서요, 망막에 여러
증상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검사는 반드시 꼭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생리적인 불문증은 눈의 노화 현상으로 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특별한 어떤 치료법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질병으로 발생한 병리적인 비문증은 해당 질환을 중심으로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비문증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양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YAG 레이저 조사라고 해서 레이저 조사를 하거나 유리체를 이렇게 절제를 해서 유리체 전 절제술 등과 같은 수술의 그 위험이 다소 있고 그 후유증이 조금 클 수 있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방 선생님들도 잘 권유를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해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하지만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감은 실제로 좀 큰 편입니다. 한의학은 이 불편감을 눈 바깥의 환경을 개선하고 몸 전체의 균형을 잡혀서 이 비문증까지도 한번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의학에서는 이 비문증을 운무이정이라고 해서요. 구름과 안개가 눈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증상 이렇게 풀이도 합니다. 또 안화라고 해서 눈앞에 불똥이나 불꽃 같은 것이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는 증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운무이정과 안화는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간, 담, 신 세 장계의 어떤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 많이 허약하고 또 신장이라고 해서 우리의 원기가 많이 부족하면 간담과 신의 장애가 잘 발생합니다. 흔히 출산할 때 출혈을 많이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슬픔이나 이렇게 생각이나 분노와 같은 많은 정신적인 이런 분노나 화가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할 때 또한 혈맥에서 유출된 혈액이 이렇게 안구로 제대로 들어가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데 어혈을 발생하거나 순환장애를 일으킬 때 이런 경우들에 이 비문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눈병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급성적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만성적으로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 담습이라는 것이 눈 안의 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또 비문증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과 신장 이 세 개 기관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비문증의 치료 역시 이 장기의 기능을 굉장히 균형 잡혀서 호전시키는 것 위주로 합니다. 먼저 한약 치료로는 이 신장의 원기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 진단이 된다면 우리가 명목지황환이나 또는 추정환 같은 처방을 쓰기도 합니다. 출혈 과다로 인해서 생긴 증상이라면은 분기보혈탕이나 자음지황탕 같은 조금 생소하겠지만 이런 한약을 처방을 합니다. 만약 습열의 울증으로 인한 거라면 저희가 절영상을 쓰고 유인한을 씁니다. 그리고 담습으로 발생했다면 이진탕의 절영 택사를 가미해서 주로 쓰게 됩니다. 한약과 함께 눈 주변의 순환을 직접적으로 돋는 방법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눈 주변의 순환을 직접적으로 돕는 방법도 침치료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주요한 혈자리에 침을 놓거나 또 안구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물리치료들을 병행합니다. 또한 이 비문증도 이 목 경추나 턱 관절의 구조적인 원인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 구조가 미세하게라도 틀어지면은 우리 뇌와 안구로 혈류의 흐름에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됩니다. 특히 경추 중에서도 경추 1에서 4번 경동맥이나 추골동맥에서 안구동맥으로 혈액을 통해서 산소의 영양급이 잘 전달되어질 때 이 망막이든 또 유리체든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비문증과 같은 유리체의 혼탁이나 유리체의 불순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과 또 오장육부의 기능적인 측면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치료하는 것 이외에도 저희가 생활 환경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또는 물리적인 스트레스, 과도한 어떤 컴퓨터 작업, 핸드폰, 또 부적절한 이런 취미생활이나 운동 등은 이런 기능 구조와 같이 생활 환경적으로도 비문증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 이 비문증 한의학적인 원인으로 한 번 더 잘 체크 받아보시고 비문증의 고통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권유드립니다.
내가 고도 근시가 있었다든지 눈 질환에 대해서 늘 평소에 만성적이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눈의 시력 저하나 이런 눈 건강에 염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비문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또 심해질 때는 반드시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 정기적인 진단에 대해서 꼭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눈에 무리가 될 만한 활동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충분한 수면과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은 누구한테나 그리고 특히 눈한테는 도움이 될 부분일 거고요. TV나 컴퓨터나 특히 휴대폰을 너무 오랫동안 나쁜 자세라 하면은 목 경추가 앞으로 쭉 나오는 거북목이나 이런 자세 좋지 않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비문증은 밝고 환한 이렇게 흰색 바탕 같은 데서 더욱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주변 환경을 적당한 밝기로 유지하고 또 컴퓨터나 휴대폰 화면도 너무 밝지 않게 설정해 두는 게 비문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팁이 될 것입니다. 이 비문증은 눈 자체에 큰 손상을 주지 않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많지만 일상의 불편감이나 스트레스가 매우 큰 또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고 실타래들이 엉켜서 있는 것 같고 벌집들이 막 이렇게 생겨서 어떤 집중도를 방해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지 않으시고요. 이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병리적인 상태를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몸의 어떤 균형 잡힌 밸런스와 생활 습관까지 잘 일상생활에서 유지하고 지켜나가신다면 이 비문증도 병리적으로 심각한 증상으로 오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고 드문 경우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밝은 시야와 맑은 눈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비문증 같은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꾸준히 이렇게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